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교통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KTX 서대구역과 4차 순환도로가 개통한 지 한 달가량 됐습니다. 취재진이 그 효과와 개선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역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고 순환도로도 차량 흐름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부산 방향 열차가 서대구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차례로 내립니다. 과거에는 동대구역까지 가야 했던 승객들, 특히 북구와 서구, 달서구, 달성군을 오가는 사람들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동대구역을 항상 이용했죠.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우리가 친정이 북구예요.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런데 서대구가 3월 달에 그게 했다는 소리 듣고 오늘 처음으로 택시 타고 와봤어요. 3월 31일 서대구역 개통 이후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첫날 이용객은 1,600여 명이었는데 최근 하루 평균 2,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말에 많게는 4,000명이 넘는 승객이 서대구역을 찾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약 4,200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이용을 하셨고요. 주 단위로 보았을 때는 거의 한 2,000명 가량 이상의 수송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객은 늘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편의점 1개, 제과점 1개뿐이어서 식사를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있는 노선도 배차 간격이 15에서 19분으로 길다는 지적입니다. 안내가 부족한 시내버스 승강장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시내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서는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여기 지금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시내 가는 거고 저거는 바깥으로 이제 차고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잘못 타서. 서대구역과 같은 날 개통한 대구 4차 순환도로는 교통 혼잡 해소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과거 도심을 통과했던 4만 6천 대가 외곽으로 분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심 통과 교통량 중 하루 약 4만 6천 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되어 동북로, 하락로, 공항로 등 주요 혼잡 구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주요 도로 교통량이 정확히 얼마나 줄었는지는 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있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4차 순환도로 가운데서도 혼잡 구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북구 54단 주변과 달성군 강창교 주변에 정체가 빚어졌는데 신호 주기를 조정해 다소 완화했습니다. 동구 유라교 동편의 심각한 정체는 지하 차도를 만들어야 개선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설계해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개통 한 달을 맞은 서대구역과 4차 순환도로. 부족한 점이 곳곳에 눈에 띄긴 하지만 먼 거리 이동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이틀 뒤인 5월 1일 132번째 맞는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오늘은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의 고된 삶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장 힘들고 열악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 노동을 짊어진 채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손은민, 김은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 로션 씨. 2011년 한국에 온 뒤로 12년째 경북의 한 주물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을 녹인 쇳물로 자동차 같은 온갖 기계 부품을 찍어내는 일을 합니다. 3년 전 일하던 공장에서 쇳물이 쏟아져 다친 발등에는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치는 동료가 주변에 많죠? 네, 많아요. 작업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용광로처럼 뜨겁고 시커먼 분진이 가득한 작업장에는 로션 씨 같은 이주 노동자들만 있습니다. 문제 많으면 또 기침하고 또 이런 거 또 아픈 거 있어요. 하고 또 무거운 거 계속 왔다 갔다 가져갔으니까 또 허리 아픈 것도 많아요. 고된 노동으로 자주 목과 허리가 아프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기 힘듭니다.
미등록 이주민인 로션 씨에겐 회사의 병원비 지원도 의료보험도 없어서 비싼 병원비를 모두 스스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만 원, 18만 원 나와요, 한 번. 네, 회사는 돈 안 줘요. 말은 해보셨어요? 네, 말해서도 안 줘요. 미등록 사람이니까. 2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미등록 이주민 딘티녀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항상 불안합니다. 애가 조금 아프면은 바로 병원 가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니까 참고 있어요. 이불 공장에서 일해본 한 달치 급여를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쓴 적도 있습니다. 딘티녀 씨의 소원은 아이의 건강 검진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험 가입 바로 되면은 제가 애 데리고 바로 건강검진 한번 받고 싶어요. 애가 지금은 성장 잘 되고 있는지.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외 11개 나라에서 온 대구 경북의 미등록 이주민 358명에게 물었습니다. 일하다 다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처리된 건 그중 15%뿐입니다. 3명 중 2명은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스스로 부담했다고 답했습니다. 미등록 신분이라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미등록 사실을 신고할까 봐 치료비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3%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비싼 병원비와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실제 응답자의 81%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간 적이 4번이 채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에 간 경우에도 3명 중 2명이 외래 진료 한 번에 평균 10만 원 이상 들었다고 했고 90%가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위험한 작업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을 대신해서 그 일자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국적이나 국민 이것을 기준으로 가입과 비가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건강하게 일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대구 경북에 사는 미등록 이주민은 27,5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를 채우고 필수적인 노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갖추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507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 1,500여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1,203명으로 늘었고 모두 80대 이상입니다.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3,552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 1,400여 명 줄었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8명 더 나와서 누적 1,240명으로 늘었고 연령별로는 60대 2명, 70대 1명, 80대 2명, 90대 3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때는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백신 미접종자와 고위험군, 함성과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슴을 가득 채우는 웅장한 선율 느끼셨나요? 프랑스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의 무대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9일 이후 873일 만에 대구에서 해외 연주팀이 공연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음반과 영상에만 만족해야 했던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대규모 해외 공연팀의 대구 방문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리허설 현장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70명의 연주자가 다양한 악기를 일제히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웅장하고 밀도 있는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웁니다. 상임 지휘자인 다비트 라일란트가 유려한 지휘로 프랑스 오케스트라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76년 창단해 2002년 국립으로 승격된 프랑스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마리스키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지막으로 873일, 2년 3개월 만에 해외 연주단체가 대구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굳게 닫혔던 국외 오케스트라 내한 불어의 빗장이 마침내 풀린 겁니다. Nous sommes très heureux d'être ici. Nos musiciens sont ravis. On est très fiers aussi d'être le premier orchestre étranger à revenir à Daegu après tout ce temps. Et puis je crois que c'est le signe d'un retour à la normale aussi. On a besoin de recommencer nos activités comme auparavant. 지난해 팬데믹으로 연기됐다가 재추진된 이번 공연은 전곡 프랑스 작곡가 음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대구를 시작으로 익산과 통영, 대전, 서울을 순회하며 관객들을 만납니다. 특히 대구 지역 고등학생 260여 명이 오늘 리허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 공연을 엄두도 못 냈던 학생들에게 외국 문화를 접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을 프랑스 연주자들의 연주로 직접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소세의 거리두기까지 해제되면서 해외 공연팀의 생동감 있는 공연을 직접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의 깊이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촉촉하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공기 질은 깨끗했습니다. 봄의 절정, 5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푸르른 청보리가 가득한 이곳은 대구 금호강 하중도에 위치한 청보리밭입니다. 최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청보리의 녹음이 더욱 짙어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청보리를 보니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면 계절의 여왕 5월이 찾아옵니다. 본격적으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펼쳐지는데요.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요즘 같은 때에는 봄의 불청객, 꽃가루가 문제입니다. 특히 빨라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꽃 피는 시기가 앞으로 최대 40일가량 빨라지면서 꽃가루가 전보다 더 길게 많은 양이 날리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미세먼지도 말썽이었죠.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며 올해 첫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 미세먼지 지수도 일시적으로 나쁨 보였는데요. 당분간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오늘은 조금 선선했는데요. 주말 기온 살펴보시면 토요일 대구의 기온 9도, 안동 6도, 경주 7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경주 1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2도 분포, 한낮에는 17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기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시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에 임미애 경북도의원이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앞서 공천 신청이 없었던 경북도지사 후보로 임미애 도의원을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의성으로 귀농한 뒤 농업 축산 분야에 종사해오다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와 2명이 맞대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지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57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밖으로 쫓아낸 뒤 현관문을 잠그고 집안 물건을 던지고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자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던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 한 발을 맞고 50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 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A 요양병원이 수성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 신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요양병원은 지난해 8월 병원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 신청을 했지만 수성구 보건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해친다며 지난해 9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병원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않고 인구 밀집 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대구 경북 지역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1년 전 3월보다 줄고 제조업 재고는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대구와 경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3월보다 각각 0.1%, 2.4% 줄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전자부품,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은 10% 이상 늘었지만 고무와 플라스틱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북은 라면 등 식품류와 유리섬유 등 비금속 광물 생산은 늘었지만 태양광 모듈 등 전기 장비 생산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의 경주지역위원회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노동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성과형 임금 체계를 언급해왔다며 노동자들을 극심한 경쟁으로 내모는 이런 반노동 정책과 인식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차별 없는 노동권과 비정규직이 없는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를 위해 경주 지역 진보 정당들이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